효종과 인선왕후 마이너스 볼모 생활에서 피어난 사랑, 청나라에서 만난 운명. 병자호란의 참혹한 그림자 속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간 남녀. 볼모의 비참함 속에서도 싹튼 뜨거운 사랑은 조선의 미래를 바꿀 운명이 되는데 과연 그들의 사랑은 척박한 땅에서 꽃피울 수 있을까요? 지금 효종과 인선왕후의 파란만장한 역사 로맨스를 만나보세요. 심양, 냉혹한 겨울의 시작. 1637년 겨울 얼어붙은 만주 벌판에 조선의 한 맺힌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인조는 삼전도의 치욕을 감내하며 청태종 앞에 무릎 꿇었고 그 대가로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볼모로 내주어야 했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조선의 왕자와 왕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은 차디찬 심양 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조선의 희망이라 불렸던 그들은 이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허름한 거처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진 그곳에서 과연 희망이란 단어는 존재할 수 있을까? 차가운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진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소리를 낸다. 멀리서 들려오는 청나라 병사들의 거친 말소리와 채찍 소리가 조선인들의 공포를 대변한다. 복림대군은 흙먼지 가득한 마루에 앉아 손을 비비며 얼어붙은 숨을 내뱉고 있다. 그의 얼굴은 푸석하고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하다. 곁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왕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세자빈 강씨는 차분하지만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도 지난날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다. 방 안에는 땔감이 부족해 한기가 가득하고 조선인들의 낮은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세자빈 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군마마, 이리 추위에 떨고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몸이라도 상하시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라고 말하자 복림대군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상하고 말 것도 없어. 매일이 죽음의 문턱인데 몸 성한 것이 무슨 소용이요. 아버지께서는 정녕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신 것과 다름없어. 조선은 이제 끝난 것이요. 라며 자괴감과 분노를 내비친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이닥친다.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선다. 그녀는 세자빈 강씨의 친척인 이혼녀 장씨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겨우 모은 마른 풀 몇 가닥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허름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강인해 보였다. 복림대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본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묘한 기운에 복림대군은 시선을 떼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복림대군은 그녀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는 듯 뚫어지게 응시한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끌림이 담겨 있다. 장씨는 차분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세자빈 마마 가져온 것이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겨우 모은 풀뿌리 몇 가닥입니다. 이것으로라도 죽을 끓여 드시면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세자빈 강씨는 애처로운 미소를 지으며 장씨, 그대가 아니면 누가 이리 우리를 돌보겠는가. 그대의 마음 씀씀이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그대도 많이 지쳤을 텐데. 라며 답한다. 장씨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습니다. 그저 저 역시 조선의 백성으로서 할 도리를 다할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장씨는 복림대군과 눈이 마주친다. 잠시 서로의 눈빛이 교차한다. 복림대군의 눈빛에는 혼란과 매혹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장씨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연민이 비쳤다. 복림대군은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척박한 심양 땅에서 앙상한 가지들 사이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녀는 복림대군의 얼어붙은 마음에 미미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장씨는 묵묵히 풀뿌리를 내밀고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불씨를 살피기 시작한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익숙함과 함께 삶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복림대군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본다. 그의 뇌리에는 그녀의 차분하지만 강인한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 혹독한 곳에서 이토록 담담하고 강인한 여인이 존재할 수 있음에 복림대군은 묘한 경외감마저 느꼈다.
어쩌면 이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에게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위로와 연민, 마음의 싹을 우다. 심양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불모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그러나 차가운 심양 땅에도 봄의 기운은 스며들었고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복림대군은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조금씩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한 여인의 강인한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심양의 봄날 볼모들이 거처하는 안뜰. 여전히 초라하지만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앙상했던 나무에 푸른 싹이 돋아나고 있다. 조선인들은 삼삼오 모여 앉아 풀을 뽑거나 밭을 일구는 등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서 장씨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고 병든 이들을 위해 약초를 캐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인다. 복림대군은 창가에 서서 그런 장씨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달리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오히려 주변에 지친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모습이었다. 복림대군의 눈빛에는 처음 만났을 때의 호기심을 넘어선 존경과 함께 알 수 없는 연민이 깃들어 있다. 저 여인은 어찌 저리도 강인할까 아무런 원망도 없이. 라고 복림대군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때 복림대군의 기침 소리가 커진다. 그는 며칠 전부터 고열과 함께 심한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세자빈 강씨가 놀라 복림대군에게 다가간다. 대군마마, 괜찮으시어요? 열이 더 오르는 듯 하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옵니다. 의원을 불러야 하옵니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자 복림대군은 힘겹게 손을 저으며 소용없소. 이곳에서 어찌 의원을 그저 명줄이 다하는 것이겠지. 라고 절망적으로 답한다. 그때 밖에서 장씨가 그들의 대화를 듣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복림대군의 처소로 들어선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대군마마, 그리 나약한 말씀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직 조선의 희망이 마마께 달려있지 않사옵니까? 제가 의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복림대군은 힘없이 웃으며 이곳에서 어찌 의원을 찾겠소. 청인들이 우리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거늘. 이라고 회의적으로 말한다. 장씨는 묵묵히 복림대군의 옆에 앉아 그의 이마를 짚어본다. 열이 심하게 오르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옷을 걷어 올린다. 차가운 물수건을 찾아 그의 얼굴과 목에 올려주기 시작한다. 복림대군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지만 차가운 물수건의 감촉에 본능적으로 몸에 긴장을 푼다. 장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능숙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복림대군을 간호했다. 죽을 쑤어 먹이고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며 그의 옆을 지켰다. 잠시라도 눈을 붙일 낮추면 복림대군의 기침 소리에 번쩍 눈을 뜨곤 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간호에 복림대군은 점차 기력을 회복해갔다. 병세가 호전되면서 복림대군은 장씨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나 존경을 넘어선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묘한 설렘이 일었고 그녀의 차분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평온함과 함께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어느 날 밤 복림대군은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장씨는 그의 옆에 앉아 정성껏 몸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복림대군의 가슴께를 스치자 복림대군의 몸에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복림대군은 가늘게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본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나는 듯했다. 장씨는 복림대군의 눈빛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깊게 얽혔다. 장씨, 그대는 정녕 이토록 고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소. 장씨는 아무 말 없이 복림대군의 손을 잡는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복림대군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복림대군의 심장까지 전달되는 듯했다.
복림대군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응시한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손은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얽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오고 갔다. 복림대군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었고 장 씨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그는 다시금 삶의 의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왕족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고 위로하는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 심양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봄 기운처럼 싹튼 사랑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불꽃 같은 끌림, 비밀스러운 교감. 심양에서의 봄과 여름이 지나며 복림대군과 장씨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꽃이 피어올랐다. 낮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마주쳤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에게 갈증처럼 이끌렸다. 허름한 오두막, 초라한 이불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직 서로에게서만 삶의 희망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금지된 열매처럼 달콤하고 동시에 절박했다. 밤이 깊어진 심양의 한적한 오두막.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하다. 복림대군과 장씨는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다.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뜨겁다. 복림대군은 장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긴다.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턱선을 스치듯 더듬는다. 장씨는 그의 손길에 작게 몸을 떨며 눈을 감는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이 그녀의 심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장씨 그대의 곁에 있으면 이 지옥 같은 심양에서도 잠시나마 살아있음을 느낀다오. 라고 복림대군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는다. 장씨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촉촉한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대군마마 저 또한 마마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마는 저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라고 답한다. 복림대군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에 머무르고 점차 서로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짧지만 뜨거운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그녀의 입술을 탐한다.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그의 허리를 감싸 안는다. 그들의 입맞춤은 격렬해지고 서로의 갈증을 해소하려는 듯 깊어진다. 복림대군이 입술을 떼고 장씨의 귓가에 속삭인다. 장씨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버려도 좋소. 장씨는 그의 말에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뜨겁게 그의 이름을 부른다. 대군마마. 복림대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옷고름을 풀어헤치기 시작한다. 부드러운 옷감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하얀 어깨선이 어둠 속에서도 유혹적으로 드러난다. 복림대군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애틋했다. 그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다. 장씨의 살결에서 풍겨져 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장씨는 복림대군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움켜쥔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오르자 복림대군의 몸이 크게 전율한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침대 위로 천천히 눕힌다. 복림대군은 그녀의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포개고 그녀의 얼굴을 깊이 응시한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다시금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그녀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한다. 뜨거운 숨결이 서로에게 닿고 그들의 피부는 땀으로 촉촉하게 젖어든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깊이 파고들고 서로의 존재를 갈구하듯 얽혀든다. 그들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작은 신음소리가 오두막 안을 채운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절망적인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그들의 사랑은 볼모의 산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이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사랑. 불꽃 같은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장 씨는 복림대군의 아이를 회임했고 이는 볼모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또 다른 시련을 예고했다. 청나라의 감시와 조선 내의 견제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버텨야 했다. 아이의 존재는 복림대군에게 더욱 강인한 의지를 심어주었고 장 씨는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양 복림대군의 처소 안. 장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책임감이 엿보인다. 복림대군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 그의 눈빛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아버지가 된다는 설렘,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이 교차한다. 복림대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장씨 정녕 내 아이를 품었단 말이오. 이 척박한 땅에서 내 아이가. 라고 말하자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가져다 댄다. 예 대군마마 이곳에 온 후 가장 큰 기쁨입니다. 허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조선에서 우리를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 두렵습니다. 라고 불안감을 내비친다. 복림대군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한다. 두려워 마시오, 장씨. 그대와 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오. 이 아이의 존재가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구려. 내가 더 강해져야 할 이유가 생겼어. 그때 청나라 관리 몇 명이 복림대군의 처소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들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감시와 경멸이 담겨 있다. 복림대군은 장 씨를 자신의 뒤로 감추듯 자세를 고쳐 앉는다. 청나라 관리 중 한 명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한다. 복림대군,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군. 조선의 왕자가 이곳에서 아이를 가졌다니, 나약한 조선인도 자손 번식에는 능력이 있나 보군. 복림대군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귄다. 감히. 무엄하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장 씨는 복림대군의 팔을 살짝 잡으며 그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청나라 관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비웃으며 물러간다. 그들이 사라지자 복림대군은 깊은 숨을 내쉰다. 장 씨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위로한다. 대군마마 부디 마음을 가라앉히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마마께서 분노에 휩싸여 흐트러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복림대군은 장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대의 말이 옳고 내가 너무 나약했구려. 허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곳에서의 삶은 더욱 험난해질 것이요. 조선에서도 이 아이의 존재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장 씨는 복림대군의 두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댄다. 마마 저를 믿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아이를 믿으시옵소서. 이 모든 시련은 저희가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마께서는 조선의 희망이 되실 분이십니다. 이 아이 또한 마마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 주시옵소서. 복림대군은 장 씨의 눈을 깊이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복림대군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는다. 그의 얼굴에 비장한 결의가 스쳐 지나간다. 그는 장 씨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조선을 위해 반드시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한다. 청나라의 감시와 조선 내의 견제 속에서도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를 향한 믿음은 깊어만 갔다. 아이의 존재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그들은 비록 볼모의 신세였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똘똘 뭉쳐 다가올 모든 시련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선으로의 귀환, 새로운 시작의 서막. 길고 긴 볼모 생활의 끝이 보였다. 소현세자의 급작스러운 죽음은 복림대군에게 뜻밖의 운명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조선의 세자로 돌아가야 했다. 심양에서 피어난 사랑은 이제 조선의 궁궐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많은 시련이 예상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1645년 여름 조선 한양. 궁궐 앞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복림대군 일행의 귀환을 환영하고 있다. 복림대군은 말 위에서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다. 장 씨는 가마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한다. 그녀의 품에는 복림대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이 안겨 있다. 조선에 도착한 복림대군은 곧바로 인조의 침전으로 향한다. 인조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복림대군을 맞이한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는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어색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맴돈다. 복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세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인조가 힘겹게 말하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아바마마의 뜻을 받들어 이 조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으며 복림대군은 답한다. 인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림대군의 손을 잡는다. 그래야지 이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복림대군은 인조의 병색 짙은 얼굴을 보며 마음 아파한다. 그때 장씨가 어린 아들을 안고 침전으로 들어선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조에게 인사를 올린다. 인조가 장씨를 바라보며 내가 복림의 정인이었던 그 여인이냐? 고생 많았다.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세자빈이 될 것이다. 복림에게 더없이 귀한 존재이니 내가 그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장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분부받들겠습니다, 폐하. 소첩은 평생 마마의 곁을 지키며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답한다. 몇 달 후 조선 왕실의 정식 혼례가 치러진다. 복림대군과 장씨는 화려한 예복을 입고 마주선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세자와 세자빈이 된 것이다.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며 환호했다. 신혼의 밤, 복림대군과 장씨는 둘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다. 복림대군은 장씨의 손을 잡으며 심양에서의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한다. 장씨,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소. 허나 그대와 함께였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소. 그대는 나의 빛이자 희망이었소. 장씨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마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부디 마마께서 꿈꾸시는 조선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늘 마마의 곁에 두어 주시옵소서. 복림대군은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이 입을 맞춘다. 그들의 입맞춤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애틋했다. 오랜 시련을 함께 견뎌온 사랑의 결실이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맹세였다. 그들의 사랑은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변함없이 깊었다. 복림대군은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선을 꿈꾸었고 장씨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비록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 효종과 인선왕 후 사랑으로 이룬 강한 조선. 심양에서의 볼모 생활은 복림대군과 장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 속에서도 사랑을 피웠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 마침내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고 장씨가 인선왕후가 되자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들은 청나라에서의 고난을 잊지 않고 강한 조선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한 후의 조선 궁궐. 효종은 서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 그의 얼굴에는 강인한 의지와 함께 깊은 고뇌가 서려 있다. 인선왕후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다. 그녀의 눈빛은 현명하고 차분하며 효종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다. 효종은 북벌을 꿈꾸며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했고 인선왕후는 내명부를 안정시키며 현명하게 내조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인선왕후가 차를 내밀며 주상 전하, 너무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잠시 쉬어 가시옵소서. 라고 말하자 효종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중전 나는 단 한시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어. 청의 압박은 여전하고 우리는 아직 너무나 나약하오. 이대로는 아니 되오. 반드시 이 조선을 강국으로 만들어야 하오. 라고 비장하게 말한다.
인선왕후는 효종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전하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전하의 건강 또한 중요하옵니다. 소첩이 전하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소첩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효종은 인선왕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춘다. 중전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요.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이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조선의 미래를 논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사랑을 나눴다. 그들의 침전에서는 밤마다 은밀한 교감의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서 삶의 위안과 희망을 찾았다. 시간이 흘러 효종과 인선왕후는 슬하에 일남 육녀를 두며 왕실을 번성시켰다. 그들의 자손들은 훗날 조선의 번영을 이끌어가는 초석이 되었다. 효종은 제2기간 동안 북벌론을 추진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힘썼다. 인선왕후는 어진 덕행으로 내명부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조선의 역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볼모의 신분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결국 조선의 부흥을 이끄는 위대한 사랑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들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조선의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네, 오늘은 병자호란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효종과 인선왕후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척박한 청나라 심양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싹튼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는데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낸 두 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교훈을 안겨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도 더욱 뜨겁게 타올랐던 선조와 인빈 김씨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